안녕하세요. WFK 청년중기봉사단 이집트팀 수자원 대기조 김연희, 김희지, 정헌영, 최혜영, 홍예진입니다. 이번 4월 달에는 물가위생이라는 주제로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서 저희 팀에서는 물가위생의 기본 개념과 세계적인 문제점을 담은 교육 영상을 제작했는데요.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깨끗한 물가 위생을 위해 지구촌 구성원이 달성해야 할 지속 가능 발전 목표 6번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이고, 물가 위기에 대해서는 최혜영 단원님이, 물의 정수 과정에 대해서는 정헌영 단원님이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로 세계 곳곳에 홍수와 가뭄이 심해지고 있으며, 물은 점점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의 분포 또한 달라지고 있습니다. 한편 지구상에서는 매일 4천만 명의 어린이가 물 때문에 발생하는 수인성 질병에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동티모르에서는 매일 16명 중 1명이 깨끗하지 못한 물로 인해 5살이 되기 전에 죽고 있다고 합니다. 지구의 8억 8,400만 명의 사람들이 깨끗한 물을 마시지 못하고 있으며 4천명의 아이들이 수인성 질병으로 인해 매일 사망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설사로 사망하는 어린이는 약 4천명이며 한 해 140만 명에 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주요 흡충병은 전 세계 2억 5,800만 명이 감염되었으며 지능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며 빈혈과 성장 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매년 물 부족과 위생 문제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하는 사람들이 지구상에 존재합니다. 물 부족과 수질 악화, 그리고 불충분한 위생시설은 전 세계의 빈곤 가정의 식량 안보와 생계 수단 및 교육 기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물 부족과 위생 문제로 인한 질병을 막기 위해서는 전 세계에서 수생태계와 위생시설 관리에 대해 아낌없이 투자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속 가능 발전 목표 SDGs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2015년 유엔은 지구촌 구성원이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할 17가지 목표를 담아 지속 가능 발전 목표 SDGs를 채택했습니다. 그중 6번 목표는 바로 깨끗한 물과 위생입니다. 모두를 위한 물과 위생의 이용 가능성과 지속 가능한 관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발전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깨끗한 물과 위생을 목표로 하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 6번 Clean Water and Sanitation은 17개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가능하게 하는 매우 기초적인 목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물은 빈곤 감소, 식량 안보, 평화와 인권, 생태계 및 교육에도 필수적인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즉, 깨끗한 물과 위생에 대한 접근성은 건강한 삶을 지속하는 데 필수적이며 모든 인간이 존엄성을 유지하는 데 매우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우리는 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식량과 에너지 생산을 더 잘 관리하고 양질의 일과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으며 물 생태계와 생물 다양성 그리고 기후 변화에도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깨끗한 물과 위생을 위한 지속 가능 발전 목표 6번에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들이 목표하고 있을까요? SDGs 6번에는 모두를 위한 안전하고 적당한 가격의 식수에 대해 모두가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자는 목표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취약 계층에 특별히 주목하여 모두를 위한 공평한 공중위생과 개인 청결에 대한 접근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미처리된 하수의 경우 오염 감소, 유해 화학 물질의 투기와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배출 규정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물의 재활용 및 안전한 재사용을 전 세계적으로 대폭 확대하고자 목표하고 있습니다. 자연 생태계의 경우 산, 산림, 습지, 강, 호수 등 물 관련 생태계를 보호 및 복원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의 사용 효율을 높이고 물 부족으로 고통받는 인구의 수를 감소시키기 위해 담수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과 위생 등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두 명의 노력이 아닌 지역 공동체, 전 세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는 물과 위생 관리 개선에 있어서 지역 공동체의 참여를 지원 및 강화하고자 목표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6번에 이어 물과 위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계의 물은 점점 커져가는 자원 스트레스가 되고 있습니다. 물 소비량은 1980년대 이후 인구 증가, 사회 경제적 발전 및 소비 패턴의 변화로 인해 세계적으로 매년 약 1%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산업과 가정에서 물 수요가 늘어나면서 세계의 물 수요는 2050년까지 비슷한 비율로 계속 증가하며 현재의 물 소비량보다 20에서 30%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 스트레스가 높은 국가에 2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으며 약 40억 명은 연중 최소 한 달 이상 심각한 물 부족을 겪고 있습니다. 물 수요가 증가하고 기후변화의 영향이 커질수록 물 스트레스는 계속 증가할 것입니다. 세계 곳곳에 이상기후로 인한 홍수와 가뭄이 심해지고 있으며 물은 점점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 말했듯이 기후변화로 물의 분포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2050년 세계 인구의 40%가 심각한 물 부족을 겪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이 인구는 자그마치 24억 3천만 명입니다. 또한 최대 70억 명의 1인당 담수 공급량도 3분의 1로 줄어들게 된다고 합니다. 지금도 누군가는 깨끗한 물이 부족해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물 위기의 현실을 겪고 있는 곳의 이야기를 전해주려고 합니다. 그곳은 바로 인도네시아 아래에 위치한 동티모르입니다. 이곳에서는 매일 16명 중 1명의 아이들이 깨끗한 물을 마시지 못해 5살 생일을 맞기도 전에 세상을 떠납니다. 이곳뿐만 아니라 지구상에서 매일 4천 명의 어린이가 수인성 질병으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 중 8억 8,400만 명은 깨끗한 물을 마시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티모르 아수마노 마을에는 425가구 2,955명이 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4명 중 3명이 매일 사용할 물을 구하기 위해 35도가 웃도는 날씨에도 쏟아지는 폭우에도 1시간 이상 걸리는 산길을 오르내리며 계곡물을 길러 쓰고 있습니다. 세계 인구의 약 10분의 1인 7억 6,800만 명의 사람들이 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물을 깃기 위해 여성과 아동이 사용하는 시간은 바로 2억 시간이라고 합니다. 인도 여성은 하루 평균 6번, 매번 16리터씩 운반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간은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집니다. 같은 시간이지만 누군가에겐 전혀 다른 시간입니다. 20초. 여러분들에겐 어떤 시간인가요? 누군가에겐 자판기에서 커피 한 잔 뽑는 데 걸리는 시간일 겁니다. 같은 20초 동안 다른 곳에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수인성 질병으로 20초당 1명의 어린이가 사망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시간은 어떨까요? 5시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대한민국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의 1일 수업 시간입니다. 같은 시간인 이 5시간은 물 부족 국가에서 하루 동안 물을 얻는 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400억 시간을 살펴볼까요? 400억 시간은 프랑스의 1년 노동 생산 시간입니다. 한 국가의 1년치라고 생각하니 정말 오랜 시간으로 느껴집니다. 사실 400억 시간은 아프리카 여성들이 물을 깃기 위해 1년 동안 사용한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같은 시간일지라도 전혀 같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겐 물을 얻기 위해 정말 힘겹게 보내는 시간입니다. 아수마노 마을에는 공동 화장실이 4개 있습니다. 그중 수원지에 가까운 2개 화장실만이 사용 중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화장실이 아닌 집 주위 수풀에서 노상 배변을 하고 있습니다. 아수마노에 하나밖에 없는 초등학교에는 5개의 화장실이 있습니다. 하지만 물이 없어 청소가 불가능해 불결한 화장실은 잠겨 있고 아이들은 풀숲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들에겐 화장실이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화장실이 없어 노상 배변하는 인구는 9억 4,600만 명입니다. 아이들은 부족한 식수와 나쁜 수질 탓에 물을 구입해야 하고 가난으로 물을 사지 못하면 수인성 질병에 쉽게 노출되고 맙니다. WHO에 따르면 설사는
에이즈, 말라리아, 홍역보다 매년 더 많은 어린이를 사망하게 합니다. 화장실이 없는 집에 사는 어린이는 화장실이 있는 집에 사는 어린이보다 설사병에 걸릴 확률이 2배 가까이 높습니다. UN 워터에 의하면 매년 6천만 명의 개발도상국 어린이들이 화장실과 같은 위생시설이 없는 집에서 태어난다고 합니다. 배변 후, 식사 전, 손을 씻는 습관으로 설사 발병률을 47%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물과 위생시설, 위생교육이 제공되면 설사병으로 인해 사망하는 인구를 65%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깨끗한 물은 꼭 필요합니다. 우리의 관심이 첫 출발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누군가의 희망입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그동안 당연하게 누려온 깨끗한 물일 뿐입니다. 깨끗한 물은 아이들을 학교에 가게 합니다. 정수시설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생명을 살릴 수 있고 교육의 기회도 마련할 수 있으며 한 가정의 생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물 부족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닌 나의 일, 우리의 일입니다. 물 부족으로 인한 지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할 때입니다. 위생을 위해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실천, 바로 손 씻기 365 챌린지입니다. 손 씻기 365란 무엇일까요? 건강을 위한 3가지 약속. 자주, 올바르게, 깨끗하게 씻습니다. 올바른 손 씻기 6단계를 실천해 보세요. 1단계. 손바닥과 손바닥을 마주대고 문질러 줍니다. 2단계. 손가락을 마주 잡고 문질러 줍니다. 3단계. 손톱과 손바닥을 마주대고 문질러 줍니다. 4단계. 엄지손가락을 다른 편 엄지손가락으로 돌려주면서 문질러 줍니다. 5단계. 손바닥을 마주대고 손깍지를 끼고 문질러 줍니다. 6단계. 손가락을 반대편 손바닥에 놓고 문지르며 손톱 밑을 깨끗하게 합니다. 바로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손 씻기 365 챌린지 다들 실천할 수 있겠죠? 위생을 위한 실천 함께 해주세요. 이번 4월 캠페인에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물의 정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수라는 것은 물을 깨끗하게 하는 과정이나 깨끗하게 된 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특정한 목적에 맞게 물을 생산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물은 인간이 소비하기 위해 정화하는 것이지만 의학, 화학, 산업의 목적으로 정화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의학 같은 경우에는 수술실에서 필요한 정제수나 화학 같은 경우에는 실험실에서 필요한 증류수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기 위해 정수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럼 물의 수질을 체크하는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수질을 관리하는 것에는 정말 다양한 수질 기준들이 존재합니다. BOD, pH, SS, DO, 대장균 분수 등 화면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이외에도 훨씬 많은 양의 수질 지표가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BOD를 보자면 1급은 1mg/L 이하, 2급은 3mg/L 이하, 3급은 5mg/L 이하여야 수질 기준에 만족합니다. 그럼 BOD란 무엇일까요? BOD란 Biochemical Oxygen Demand로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을 뜻합니다. 이는 물속 미생물이 유기물을 분해할 때 필요한 산소 소모량을 말하며 BOD가 높을수록 유기물이 많은 오염된 물이라고 정의됩니다. 그럼 조금 더 우리 생활과 밀접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실생활에서 맞는 음료수의 수질 기준은 어떨까요? 이 또한 엄청나게 다양한 기준이 존재합니다. 일반 세균의 양, 총 대장균의 양, 비소, 페놀, 불소, 수은 등 다양한 기준이 존재하며 대한민국 같은 경우 여러 정수장에서 매일 이러한 수질 검사들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음용수의 수질 기준을 알아보았으니 이제는 물의 정수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총 8가지의 과정을 통해 물이 가정까지 공급됩니다.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취수장이라고도 불리는 장소입니다.
수돗물의 원료인 원수를 끌어 정수장으로 보내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강이나 정수지에서 물을 끌어올리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착수정입니다. 원수에 함유된 흙, 모래, 및 각종 이물질들을 가라앉히는 곳으로 1차적으로 오염된 물질을 거르는 곳입니다. 다음은 혼화지 및 응집지입니다. 처음으로 약품을 사용하는 장소입니다. 약품을 투여하여 물속에 넣은 약품과 물이 잘 섞이도록 하며 약품에 부유물 및 찌꺼기 등이 엉키게 하여 침전될 수 있도록 응집시키는 곳입니다. 네 번째로 침화지입니다. 전 단계에서 넣은 약품으로 인해 물속에 함유되어 있는 각종 부유물들을 응집시키고 침전시킵니다. 이들은 슬러지로 바뀌며 이와 같은 불순물들을 모아 배출시키는 곳으로 깨끗한 물을 여과지로 보내는 장소입니다. 다섯 번째로 여과지입니다. 침전수를 두터운 모래층 여과막 사이로 통과시켜 미세한 침전 잔류물들을 제거시킨 후 불순물이 없는 맑은 물을 정수지로 보냅니다. 이제 거의 모든 과정이 끝이 나고 있습니다. 정수지로 온 물은 여과지와 염소 투입실을 통과하여 깨끗한 물을 임시 저장합니다. 여기서 염소를 사용하게 된다면 각종 세균을 없애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배수지입니다. 정수지에서 임시적으로 보관했던 정수들을 배수구역의 수유량에 따라 적절한 급수를 위해 일시적으로 모아두는 저류지입니다. 이는 물의 수유량에 따라 급수량을 조절하며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과정을 거쳐 정수된 물들은 가정으로 공급됩니다.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던 수돗물이 이렇게 다양한 과정을 거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에 의해 깨끗이 정수된 물이기 때문에 조금 더 아끼는 생활 습관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정수되는 물뿐만 아니라 다른 용도의 공업용수의 종류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수되는 물 말고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보일러 용수, 원료 용수, 제품 처리 용수, 냉각 용수 등이 존재합니다. 공업 용수는 쓰임새가 달라 양이 많이 필요하고 저온을 유지해야 하며 저렴해야 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물을 인공적으로 정수하는 것 이외에도 자연 생태계에서 자체적으로 정화하는 자정작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연 생태계에서 특별한 행위를 하지 않아도 공기나 물에 포함되어 있는 오염물질이 스스로 정화되는 능력으로 우리는 이 작용을 토대로 물의 정수 과정을 인위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간단하게 이러한 정수 과정을 알아볼 수 있는 실험이 있습니다. 바로 간이정수기 만들기입니다. 간이정수기는 자정작용을 이용한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입니다. 왼쪽의 사진과 같은 형태로 만들게 되며 가장 먼저 크기가 큰 먼지 알갱이들이 굵은 자갈에 걸러집니다. 그리고 깨끗한 모래층이나 석탄층을 느린 속도로 지나면서 물속의 오염물질들이 제거됩니다. 중간에 들어있는 숯은 다공성 물질로 표면적이 넓어 먼지를 비롯한 미세한 물질들을 잘 흡착해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영상 뒷부분에서 저희 팀원들이 간이정수기를 만드는 활동을 담고 있습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그럼 이론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짱이집의 수상 대기조입니다. 대기조입니다. 저희가 5명이 모여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된 이유는요. 바로 이전에 물의 정수 과정에 대해서 배우셨잖아요. 저희 조가 오늘 준비한 활동은 바로 이 간이정수기 만들기 키트입니다. 이 간이정수기를 활용해서 저희 5명이서 각자 준비한 오염된 물을 정수해 볼 예정입니다. 그럼 여러분께서 저희가 정수하는 이 과정을 한번 보러 가실까요? 네, 여러분, 저희가 이 간이정수기 키트를 가지고 돌아왔는데요. 저희가 지금부터 이 키트를 가지고 간이정수기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잘 봐주세요.
수저원 대기조의 정원영입니다. 네, 오늘 일단은 이렇게 만들어 보았는데요. 제가 준비한 물은 콜라입니다. 양이 많지는 않고요. 코카콜라를 준비했고 이것을 정수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준비한 건 차인데요. 지금부터 이 차를 정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물은 바로 흙탕물인데요. 제가 좀 전에 만든 이 간이 정수기에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샌다. 제가 준비한 것은 딸기맛 음료수인데요. 빨간색 색소가 들어있고 향도 나고 있어서 이거를 한번 정수시켜보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김현희인데요. 제가 준비한 물은 비눗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는 뿌연데 한번 이 물을 정화시켜서 맑아질 수 있을지 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 수자원조는 오늘 간이정수기 키트를 활용해서 물을 정수해 보았는데요. 일단 저는 차를 걸러 보았는데, 더 탁한 물이 나와가지고 정수가 잘 됐는지는 됐는데, 안 됐어요. 아무튼 저희가 이렇게 오늘 활동을 진행을 해 보았는데요.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물시계를 활용해서 같이 만들어 볼 거예요.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 실시간 시간대에 만나도록 해요. 안녕. 콜라 2회 정수한 결과입니다. 세 번 정수한 콜라입니다.
감사합니다.